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자 PO 이직 포트폴리오 가이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프로덕트 회사 이직 필수 개념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나 웹 에이전시 회사에서 IT 프로덕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자꾸 데이터 기반의 사고나 문제적인 가설 검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막 풋볼을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시간을 마련했고, 실제로 제가 그 강의 형태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공부를 하더라도 그 큰 그림의 배경이 되는 지식, 이걸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큰 전반적인 이해가 될 수 있는 형태의 설명을 드리는 거를 목표로 이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크게 세 가지 목차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그 데이터 기반의 사고가 뭔지에 대한 컨셉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 부분을 그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그 방법이랑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기반의 사고가 이런 형태로 문제 정의 가설 검증에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 그 데이터라는 게 그 이름은 데이터라는 하나의 이름을 쓰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그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 사고의 컨셉인데요. 그 프로덕트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제가 이제 현장을 가다 보면 프로덕트 회사 자체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회사 내에서 회사가 어느 정도 크고 규모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부적으로 그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이 되는 가이드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그래서 이게 컨셉이 뭐냐면 모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나 기획의 과정에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가 나는 감이 안 와. 라는 분들을 위한 자료로 지금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드시고 제가 말하는 거에 공감이 가신다면 다음 부분이 좀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럼 이 데이터 기반의 사고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덕트 회사에서 이런 형태로 일이 많이 진행됩니다. 그 CEO나 C-레벨 분들이 이제 전사적인 목표를 만들어요. 이번에 우리 회사는 매출 향상을 가장 큰 목표로 그 OKR로 잡았으니까 그 각 PO님들이나 PM님들은 그 세부 수행 방안을 찾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PM이라고 써져 있는 건 프로덕트 매니저인데 현장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나 프로덕트 오너가 조금 혼재되어 있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PO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매출 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해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자, 그럼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야, 이런 기능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데이터 기반의 사고가 아니라 직관적이고 정성적인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기반의 사고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데이터를 들여다봐요. 기존의 DB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트랜잭션이 뭐냐면 거래 같은 게 일어났을 때 한 번 일어나는 거래 이런 개념이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구매한 이력을 보는 거죠. 구매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처음에 이제 시계열로 먼저 분석을 해봅니다. 매월 얼마만큼의 구매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7월에 1억이 그 매출로 발생했고 8월에 2억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9월에 3억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이 매출이 순차적으로 이상 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순조롭게 정상이네, 성장이네. 그럼 이것만 보고는 딱히 개선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운데 좀 더 자세히 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사고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눈앞에서 보는 데이터로 뭔가 의사결정이 안 되면 그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또 디테일하게 바라보는 형태로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시계열의 지역을 대봅니다. 아, 월별로 지역별로 한번 데이터를 봐볼까 보는데 이것도 특별한 내용이 안 보여요. 그냥 순조롭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다가 아, 그러면 이번에 월별로 성별별로 한번 매출 향상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볼까 하면서 같은 매출을 성별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1억, 2억, 3억을 하는데 남자는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성장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여자들의 매출이 1억, 처음에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2억일 때는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9월일 때는 2억 5천만 원으로 향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 드디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자, 이런 데이터가 분석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실제 강의를 하면 제가 생각 시간 충분히 두고 질의응답을 할 텐데, 온라인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남자들이 하향되니까 남자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혹은 남자들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제거하자. 라는 걸로 나올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자들이 이렇게 상승이 크게 발생을 하는데 뭔가 상승 요인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상승 요인이 핵심이 되는 걸 한번 올려볼까? 라고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제 목표가 나오는 거죠. 아,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 정의를 하는 과정에 남자들이 하강하는 아니면 성장하지 않는 매출 목표의 문제를 찾아내서 이 매출을 올리는 걸 우리의 이번에 목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정의로 하겠어. 라고 결정을 하는 게 데이터 기반의 사고를 기초로 한 문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정의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목표나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봅니다. 봤더니, 어, 3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 구매가 급감을 하고 20대 여성이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대 남성의 이탈 요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20대 여성의 상승 요인을 강화하자라고 해서 목표를 만듭니다. 그게 문제 정의예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기반의 사고를 통한 문제 정의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반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느냐? 가설을 세우는 부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서 오케이, 일단 알았어. 그러면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는 어떠한 형태로 해결해야 될지를 조금 찾아볼까? 아까 말한 문제 요소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보자. 라고 해서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형태로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하는 게 가설의 과정입니다. 가설 작성의 과정이에요. 있을 때 실제 보면 이제 30대 남성 이탈한 원인을 일단 퍼널 분석을 통해서 해봐요. 퍼널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이제 퍼널이라는 거는 각각의 업무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어떤 쇼핑몰에 접근을 했을 때 메인 화면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상세 화면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단계를 퍼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단계의 분석을 통해서 혹시라도 어느 단계에서 사람들이 이탈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퍼널 분석이 아니라 설문을 해보는 거죠. 30대 남성들한테 실제 이탈한 남성들한테 설문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것 좀 해주시면 상품 드릴게요 하고 이들이 왜 이런 걸 이탈했는지를 설문을 통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30대 남성이 이탈하는 원인을요. 30대 이탈에 가장 가까운 이 사용자를 형상화시켜 놓은 페르소나를 만들고 퍼소나라고도 부르는데 퍼소나를 만들고 유저 전입 앱을 거기다가 태워보고 실제로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면서 아, 이 부분에서 이탈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 보면 위에 있는 거는 로그 기반의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설문은 정성적인 걸 정량화시켜서 데이터 형태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사용자 분석도 하나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남자들이 많이 이탈을 하네? 그럼 이런 거 안 들어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바로 뭔가 기능 정의를 세우는 것들이 직관적인 사고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 가정을 세워가는 게 그 데이터 기반의 사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아까 퍼널 분석 케이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보면 30대 남성이 이탈하는 구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퍼널을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메인 화면이랑 상품 조회랑 상세 조회랑 구매 화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왼쪽에 이렇게 깔때기처럼 돼 있는 게 사람들이 도달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어디서 가장 그 이탈이 많이 발생하죠? 네. 이걸 딱 보는 순간, 어, 메인 화면까지는 30대 남성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데 여기서 그 상품 조회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메인 화면과 상품 조회를 넘어가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가 뭐지? 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가 뭔지에 대해서 가설을 세울 수 있었던 거고, 이 데이터를 좀 더 분산해 봅니다. 보면 이제 히트맵이나 게이지 플롯 같은 것들의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히트맵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가장 많이 클릭을 해보거나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형태, 게이지 플롯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실제로 이제 화면을 보니까 이 상품 조회 화면은 그 화면의 우측인데 지금 그 히트맵 분석을 보면 왼쪽 하단에서 빨간색이 엄청나게 진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서 계속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가 사라지는구나. 실제 우측에 활동이 빈번해야 될 구매를 유도하는 상품 조회 쪽은 관심을 못 갖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아, 실제로 30대 남성이 이탈하는 구간은 메인 화면이다. 메인 화면 상품 조회. 근데 그 요소를 조금 더 자세히 그 데이터를 가지고 로그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 실제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집중을 하네? 라는 가설을 세워서 이 가설을 뭐 A든 B든 C든 중에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가설도 세워보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어떤 그 다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A, B, C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가설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검증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가설 기준으로 변경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때도 데이터 기반의 사고가 들어갑니다. 가설을 통해서 이탈 요인을 보고 실제 이제 요구가 있어서 제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 과정인데 이게 검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다음 달에 그 실적 정보를 KPI로 검증을 해보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쌓인 아까 그 트랜지션 정보죠. 어떻게 보냐? 실제 30대 남자들이 매출이 올랐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퍼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퍼널을 아까처럼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뚝 떨어지던 그래프가 이 개선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덜 떨어져요. 그러면은 아 효과가 있었네라고 검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A/B 테스트. A라고 해보고 B라고 해보고 이 과정들을 여러 개 한 걸로 보서 그 실제로 어떤 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수치 형태로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때는 다시 한번 그 남성들에게 설문을 해서 이런 부분에 그 불만 요소가 해결이 됐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증은 최종적으로 실제 문제 정의를 하고 가설을 세운 결과에 적용을 했을 때 이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도 데이터 기반의 사고,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데이터 기반의 사고와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정의 가설 검증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라는 이름 안에 특정 몇 개의 업무를 가지고 데이터 전체라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사고의 폭을 넓혀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DB 기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B에 쌓여 있는 결과, 아까 말한 매출이라든지 사용자들이 회원 가입하는 가입 정보라든지 이런 DB에 저장되는 정보들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로그 기반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웹에 DB에 정확하게 쓰이는 건 아닌데 웹이나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패턴이나 그 기록들, 히스토리들을 남겨놓는 정보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퍼널 분석이라든지 제가 그 히트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방법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GA라든지 구글 어널리시스라든지 앰플리튜드 믹스 퍼널 같은 이러한 그 데이터, 로그 기반의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데이터를 정량화할 수 있어요.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설문의 결과는요, 수집된 숫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성적인 결과 정보를 그 정량화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데이터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페르소나나 유저 전임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형화된 데이터 기준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는 그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DB 기반의 데이터들이 거의 다 정형 데이터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지도 같은 지적 정보라든지 지금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쌓여있는 다양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를 정보를 얻어내는 거를 그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는 데이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라는 사고 안에 갖고 있는 폭을 좀 넓혀 놓는 게 필요하고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기반의 사고를 잘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회사로 가고 싶으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네. 데이터들이 이런 종류가 있고 결국은 이 가로 안에 있는 업무를 하거나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문제적인 가설을 검증해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거든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좀 제가 설명드리면 목표 지향의 문제를 정의를 할 때는 이 보통 DB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 KPI를 높여보자라는 목표를 만들 때 이 문제 정의를 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KPI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특정 이슈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하는데 사용자들이 그 도달까지는 많이 하는데 구매 전환이 굉장히 안 되네. 이 문제가 뭐지? 이 구매 전환이 잘 되게 하자라는 해결을 하려면 이러한 그 로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한 퍼널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이 데이터 분석의 기법들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향 지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도나 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기존에 확인될 데이터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게 설문 같은 걸 통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기획을 하기 위한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간접적인 데이터, 레퍼런스 데이터들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선진화된 데서 아니면 경쟁자들이 뭘 했는지를 보면서 그것들을 분석을 해가는 형태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CS 같은 것들, 그 회사 내에서 자꾸 고객이 불만이 생기면서 사용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고객의 불만을 줄여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보면 이런 경우는 보통 CS 같은 경우는 CS 데이터가 고객의 컴플레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럼 이게 한 10,000건 됩니다. 근데 이 10,000건을요, 분류를 먼저 해보면요. 분류하고 군집을 해보면 실제로는 한 100건 아니면 10건 이렇게 딱 정해진 그 문제 상황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해결하는 형태로 문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러한 그 과정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르소나나 유저 전입 앱을 태워서 실제 그 경험을 대신 해보고 그 가장 유사한 형태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이제 설문 같은 간접 분석 이런 형태로 하면 좋을까요?라는 걸 물어보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로그나 DB 데이터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관적인 사고로 이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직관적인 경우에도 그 최종적으로 검증을 할 때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검증하는 과정 가운데는 데이터들을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시계열 기반의 그 KPI 검증 같은 경우들 보통 하는데 결과 실적이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매출 실적 혹은 지금 이러한 회원 가입수인데
앞으로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이 매출이 2배, 3배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검증 방법이 있고 A/B 테스트 갓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A로도 해보고 B로도 해보고 이 A/B 테스트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동시 시점에 그 사용자 군을 나눠 놓고 이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랜덤으로 특정 시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에 따라서 A의 결과와 B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시점을 나눠 놓거나 특정 조건을 만들어 놓고 A/B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이나 로그 데이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 설문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올라갔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로그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퍼널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뚝 떨어지던 전환율이 뭐 2%밖에 안 되던 게 10%로 올랐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죠. 네, 오늘은 이 프로젝트 도메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웹사이트나 웹에이전시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프로덕트로 갈 때 이 문제적인 가설 검증이라는 키워드와 데이터 기반의 사고라는 키워드를 듣고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의 기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무리하자면 데이터 기반의 사고와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드렸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당히 선호하고 원합니다. 하지만 SI나 웹 에이전시 쪽에서는 이런 경험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는 이런 경험을 실제 일하면서 쌓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두 가지 가이드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 없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경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준비를 하면 나도 유사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경험을 또는 그 경험을 상회하는 나의 다른 장점을 어필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경험을 갖기 위해서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기반의 사고나 그런 컨셉들을 충분히 적용해 가면서 하는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 GA라든지 그 SQLD 같은 그 데이터 기반의 자격증들을 획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이런 목적으로 하면서 진행을 할 때는 마치 SI처럼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 안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들어낸 프로덕트 안에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데이터 기반의 사고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실제 인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역량을 더 효과적이거나 강력하게 어필해서 "그러한 부분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